남편의 죽음 이후 하퍼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저택을 빌려서 지내기로 합니다. 집 주인인 제프리는 어딘가 수다스럽기도 하고 가벼운 느낌은 들지만 친절하게 그녀를 안내해주죠. 잠시 집 밖을 나와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으로 산책을 하며 하퍼는 여지껏 자신을 억누르던 죄책감에서 아주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터널에서 하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기도 하지만 이내 터널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낯선 존재에게 공포를 느껴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그 이상한 존재는 그녀를 따라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따라온 남자. 남자는 집 안까지 침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남자는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죠.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영화라는 매체는 상당히 편리하고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의 나열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겠죠. 정확히 맨이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용만 볼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만한 영화예요. 일단 그 전에 영화의 외적인 면만 보자면 영화는 겉보기엔 전형적인 슬로우번 호러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특히 녹음이 우거진 숲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마치 천천히 다가오듯 표현되는 영화 속 사운드는 공포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술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꼭 이야기해야겠네요. 영화는 미장센에 상당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는 초록색으로 뒤덮인 숲을 자주 보여주면서 그와 비례해서 붉은색의 이미지를 굉장히 자주 쓰기도 합니다. 하퍼가 도착한 저택 내부의 벽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인공의 내면에 잠든 불안감과 후반부에 펼쳐지는 이 영화의 기괴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들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 후반부가 워낙 기괴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시작부터 계속해서 메타포를 심어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 메타포가 대부분이 여성을 향한 혐오라서 얼핏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감독이 어떤 사상에 의거해서 이런 내용의 영화를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본인도 인터뷰에서 스스로에 대한 탐구라고 강조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고찰해서 펼쳐낸 영화 속 세상을 좀 더 알기 쉽게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 뿐입니다. 이 앞부분은 영화의 해석을 위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부디 영화를 끝까지 감상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짚어볼게요.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록색, 또 하나는 빨간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색이 모두 부정적 의미로 쓰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초록색 하면 자연, 생명을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초록색은 질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질투로 인해 눈이 멀어 초록색으로 변했다 라는 관용구는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시작은 셰익스피어였고 영화의 초반에서도 대놓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재미있는 건 이 영화에서 하퍼를 위협하는 존재, 숲속에서 그녀를 따라온 알몸의 남자와 교회에서 그녀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말하는 소년, 둘 다 눈이 초록색 눈을 하고 있어요. 또한 초록색은 독, 미성숙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빨간색의 경우 보통 열정, 사랑,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증오, 분노, 경고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일단 영화 속 요소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꺼내놓은 듯하니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짚어볼게요. 영화는 첫 시작에서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하퍼의 남편 제임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하퍼의 회상으로 인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이혼할 바엔 자신이 죽겠다며 그녀를 압박하죠. 날 떠나려고 한다면 나의 죽음으로 널 올가매겠어 라는 것은 지극히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하퍼가 그를 떠나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그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하죠. 이후 하퍼는
자신이 빌린 저택 마당의 나무에 맺힌 사과를 먹는데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감독에겐 이상하게 생각된 것 같아요. 하와가 결국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건 맞지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건 다름 아닌 뱀이니까요.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뱀은 가장 간교한 존재로 나오며 4절부터 5절까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기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악의 근원은 뱀이라 보는 것이 맞지만 아담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는 하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 모두 벌을 받기는 하지만 감독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영화에서도 당연히 그런 뱀과 같은 존재가 등장해야겠죠. 그건 아마도 숲속에서 하퍼가 마주쳤던 남자가 아닐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자의 눈색은 초록색입니다. 그는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하와, 즉 영화 속 하퍼에 대한 질투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는 연약할지 몰라도 특유의 여성성과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배를 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질투라는 독을 품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본다면 남자의 눈이 초록색인 건 상당히 합리적인 설정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소년 역시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 실상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퍼를 향해 모욕을 하며 자리를 뜨기만 합니다. 영화는 하퍼를 향한 다양한 혐오를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계속 억지로 곁에 두려고 했고 소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욕을 하며 신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당신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냐 라고 말하죠. 이후 후반부에 들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하퍼를 내몰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하퍼를 향해 뿌리는 민들레씨에 대해서 감독은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남성성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만 남성의 정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하퍼와 제임스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하퍼가 거부했거나 혹은 제임스나 하퍼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닐 듯 합니다. 아이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 장면이 대를 이어가기 위한 본능에 대한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특히 알몸의 남자가 하퍼에게 공격당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하나라는 걸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후반부에 알몸의 남자로부터 시작하는 출산 장면은 이 영화가 단순한 슬로우번 호러가 아니라 바디 호러적 요소도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이 장면이 얼마나 기괴한가 보다는 남자가 남자를 출산한다는 장면을 통해서 말하려는 건 하퍼를 통해 대변되는 여성들을 향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더 나아가 혐오에 대한 대물림을 말하고자 한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계속해서 재출산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퍼를 괴롭혔던 인물들인 걸 생각해보면 이 장면에 대한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과연 하퍼가 제임스와 어떤 대화를 했을지 혹은 이 끔찍한 하룻밤이 어떻게 마무리됐는가에 대해선 감독은 확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건 꽤나 어려운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건 분명 하퍼는 자신의 손으로 끊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의 바깥속 세상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살며시 은유하면서 이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을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